자, 어제 이제 정규분포라는 거 딱 들어와가지고 새로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x가 따른다.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기했어? n 이렇게 표기했어. 그래서 얘는 뭘 알려주는 무슨 정보가 필요했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쵸? 평균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평균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졌어, 그지? 그래서 평균이 클수록 그래프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평균이 작을수록 왼쪽으로 밀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얼마나 흩어져 있니? 얘도 달랐죠, 그쵸?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표준 편차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 뭐라고 표현할 거야? 그 말로는 막 해야 돼.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좀 퍼져 있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작아. 그럼 어떻게 돼? 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네, 평균 근처에 많은 도수들이 모여 있는 요런 모양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분포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함수의 식이 매우 복잡하게 생겼었어, 그치? 그래서 이걸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넓이를 구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를 뭘로 바꿔주자 그랬어? 맞아.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입으로 뱉어가지고 발음 해버릇해야 돼. 내가 발음을 되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도 이전에 쓰던 x가 아니야. 뭘로 바뀌어요? z로 바뀌어요. z가 따른다야. 표준 정규분포를. 그럼 얘는 어떻게 기호를 표시했어? 얘도 근데 n이야, n. 그지? 하지만 이게 표준화가 됐다는 거를 우리가 딱 알 수 있었어요. 뭘 보면? 그렇지. 여기가 0,1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가로가 x축이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런 종 모양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축이 뭘 나타낸다 그랬어? 네, 평균 m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좀 덜 되게 부풀었다. 예쁘게 그리자. 짜잔 짜잔. 비슷하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부터는 그래프의 위치라든지 이 커브의 모양이 다르지 않아. 다 똑같이 규격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딱 계산해 놓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그 계산된 넓이의 값을 표로 쫙 제공해 줬죠. 교과서 몇 쪽? 151쪽. 사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 그거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선생님이 서답형 1번에다가 저기 우리 표준정규분포 넓이 구하는 그 표가 있는 페이지 수를 적으시오 하면 웃기긴 하겠다. 근데 그렇게 내지는 못하고 151쪽. 선생님은 151을 안 잊어버리죠. 왜냐면 선생님 대학교 때 우리 학교 앞에 151번 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시작점이자 종점. 그래서 그게 이제 흑석동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오른쪽 위 우이동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그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전북대 나오셨어요? 우이동 서울인가 서울 아니야? 전주일걸? 흑석동이 왜 전주죠? 애초에 우이동이 서울이야. 네, 그래서 저 오른쪽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되게 멀리 가는 그 코스에 151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51쪽 여기 있는 그 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할 때는 이 표에서는 항상 0부터 어떤 z값까지의 요 사이의 넓이를 표현해 준 거지, 그치?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곳의 넓이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어떤 성질?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얘는 전체 면적을 다 더하면 그게 얼마야? 1이고 반절을 더해. 반절만 구해. 그럼 얼마야? 그렇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로 가요? 교과서로 가가지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잘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풀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짜잔.
이거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시험지 한쪽에다가 그 151 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다 넣어주진 않지, 그지? 딱 필요한 거 몇 개만 이렇게 골라서 표로 주거나 말로 문장으로 써줄 수도 있어. 여러분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찾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야, 애들이 없어. 이누 뒤, 도경이 뒤. 도경아, 거기 있는 거 네 책이야?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애들이 네 책이래. 건우 없어. 너 누구 거야? 빨리 주인 찾아. 동석 뒤에 있고, 선미 뒤에 있어. 신혜 있고, 아니 얘는 붙여놓고, 오, 다 있구나. 그래서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을 구하러 가보자. 야호. 자 여기는요, 쉬운 것부터 줘요. 뭐부터 하냐면 네. 표준화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야 근데 선생님 아까 이거 쓸 때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다. 뭐 안 했겠어? 이걸 뭐라고 했어? 표준화라고 했지, 그치? 표준화하는 식 어떻게 돼요? Z는 시그마 분의 X-M이에요. 이거 순서 바뀌면 다른 거예요. 알겠죠? X-M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하는데 얘는요 표준화 이미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화학연료수 Z가 정규분포가 아니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쓸 필요가 없기는 해. 우리 이건 잘 안 쓰긴 하거든.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는 뭐 평균과 표준표준하고 다르지 않고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진 않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풀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다 연필 잡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버릇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빨리 꺼줘. 어디야? 스팸이야? 꺼줘. 소리도 꺼줘.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너 왜 핸드폰 안 냈어? 가위 때문에 보이네요. 자,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뭐 한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도 되게 잘 그릴 것 같죠? 자, 직접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다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 밑에다가 두 개 다 그려보세요. 자, 선생님 지금 검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려보세요. 또 그리라고 했더니 어떤 반 친구가 약간 미술 시간처럼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 연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 이렇게 그리는데 아니에요.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쫙 한 번에 쭉 그려야 돼. 자, 선생님 한번 돌아다녀 볼게. 잘 그리나? 여러 개 그리세요. 문제 풀 때마다 그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빨리 그려. 그렇지, 그려. 오, 잘 그리네. 역시. 빨리 그려. 몇 개 더 그려. 야, 얘는 좀 너무 늘렸어. 알겠지? 약간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그려. 얘는 너무 가팔라. 약간 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잖아. 이거 말고 좀 부드럽게 내려오게. 잘 그렸어. 얘는 좌우가 좀 실버졌어. 괜찮은 거 같아. 잘 그렸다. 오른쪽이 좀 발랄하네. 여기는 약간 무덤 에디션이야. 무덤 에디션 말고 저 종 모양 에디션으로 그려줘야 돼. 좀 그려봐. 괜찮은 거 같아. 앞에 안 닿게 해야 돼. 추가로. 알았지? 자, 여기 많이 그렸어? 야, 얘 진짜 개못 그려. 너 이렇게 가려면 너무 저기 막 서울에서 깎을 거야. 저기 너무 완만해. 살짝 더 서울에서. 서술에서 계속 그려야 돼요. 아니 맘대로 해. 괜찮아. 이 중에 제일 나은 거는 요 정도? 요 정도? 너무 크게도 필요 없고 너무 작게도 필요 없어. 이거 좀 작게 그려. 이런 거 잘 그려. 오케이, 괜찮은 편이야. 밑에서 두 번째 거 정도. 이 무덤 에디션이야. 안 돼. 이거 안 돼. 무덤. 미술도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어딨어?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 번 스케치하지 말고 한 번에 샥이야. 알겠지? 어디? 괜찮네. 뭐가 안 돼? 너무 올라오고 약간 이렇게 천천히. 너 조이는 만큼 그리는구나? 이 중에 따지면 요게 차라리 이것보다 얘가 나아. 얘 너무 좌우만 좀 넓다. 얘가 좀 낙차한데 너무 사이가 좀 줄여봐.
네, 여기도 그 다녀보니까 애들마다 다 그리는 게 아주 웃겨. 조이는 어떻게 그려요? 아, 그냥.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에버랜드래. 저 어린 남자의 그 코끼리 먹은 뱀 아니야? 쉽지 않아. 이렇게 그려놨어. 실망이야. 여러분 여기 많이 그려 버릇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되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린 친구들인데 이거 꼬리 이렇게 많이 길게 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린 친구들 중에 축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달랑말랑할 때까지 이렇게 그리는 친구 있어. 정확하게 이거 닿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닿지 않아요. 열어줘야 돼.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게 해야 돼. 좀 일찍 끝내. 알겠지? 그리고 아까 내가 무덤이라고 한 애들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건 좀이야. 알겠지? 그래서 적당히 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릴수록 빨라지고 그릴수록 예뻐지고 어느 정도 대칭성이 살아나게 그려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우리는 항상 표시해요. 가운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가운데 얼마예요? 네, 0입니다. 평균 0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게 지금 표준 정규 분포기 때문에 얘는 Z로 이미 환산이 된 X축이 Z야. Z축이야. 이렇게 해놓고 2 이하예요. 그럼 2를 표시를 해야겠지. 2가 어디 있겠니? 저기 오른쪽 여기쯤 있겠지. 그치? 그럼 중요한 거 2 이하라고 하면 2의 오른쪽을 색칠하는 거야. 2의 왼쪽을 색칠하는 거야. 네, 왼쪽을 색칠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 이하면 이만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151쪽에 있는 표는요 항상 어디 구간을 주냐면 0부터 이 오른쪽 구간의 넓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왼쪽은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지. 자, 151쪽 한번 가볼게요. 2를 찾아야 돼요. 2에 대한 값. 그럼 얘는 2.00을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2.0 간 다음에 첫 번째 칸 어디야? 여기 찾았어? 오케이. 얼마예요? 이만큼이 0.477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왼쪽 얼마예요? 그렇죠. 0.5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이게 답 어떻게 돼요? 0.977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오른쪽 거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미 표준 정규 분포 다 표준화 시켜놨어. 가운데가 얼마라고? 0. 여러분 기본 세팅이에요. 계속 표시하셔야 돼요. 0 같은 거 쓸 때도 점선으로 안 그려도 돼요. 막 진하지 않게 적당히 실선으로 그냥 슥 내리세요. 괜찮아요. 자, 1.5는 어디 있겠어요? 오른쪽 여기 1.5. 자, 마이너스 1 어디 있겠어요? 왼쪽 거기쯤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 1 이렇게 적당히 그냥 그리시면 돼요. 저거 막 엄청 세밀하게 안 그려도 돼.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우리는 항상 151쪽에 있는 표에서 어디를 알 수 있냐면 0 오른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1.5에 해당하는 여기 이 구간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오른쪽. 자, 1.5, 1.5, 0을 찾으면 되겠지. 어디 있어요? 0. 네, 여기가 0.433이야. 그런데 비상이지. 야, 왼쪽은 어떻게 구하니? 이거 어떻게 구하니? 그렇죠.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0부터 어디? 1까지를 찾으면 그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00 얼마? 네, 맞습니다. 이 왼쪽이요 0.3413입니다. 따라서 얘의 확률은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자, 여러분 더하실 때요 여기 다 풀어놓고 계산 실수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차분하게 하시고 자기가 실수가 많으면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써놓고 계산하세요. 그냥. 자, 이런 거 더할 때는 앞부터 더하는 게 아니라 뒤부터 더해야 올라가는 거 커버하지. 3하고 2, 5. 그 다음에 1하고 3, 4. 4하고 3, 7. 3하고 3, 7. 그래서 0.7745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 하러 갑시다. 문제 1번 똑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칠판 넘기는 동안 빨리 여러분도 그림 그려가지고 표시하세요. 이종아 일로 와. 여기요. 너는 수업 시간에 나보다 혈기를 더 많이 보면 어떡해? 선생님 샘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 빨리 일로 와. 나만 봐. 이게 같이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려요, 그려. 여러분도 다 그리고 있죠? 자, 물론 선생님도 알아요. 여기 부분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그림 없어도 돼. 식도 안 써. 숫자 몇 개 찔끔찔끔 써놓고 그냥 답 쓰는 거 알거든? 에이, 안 돼요. 알겠지? 항상 식 쓰고 그림 제대로 그려가고 하세요. 자, 얘도 가운데 뭘로 시작해? 0으로 시작해. 자, 뭐라고 했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잘 읽어야 돼. 저걸 또 반대로 읽어서 틀린 애들 또 있어, 실제로. 여기 1이 있겠죠? 그럼 크거나 같다면 어디 색칠해야 돼? 내 오른쪽 귀퉁이 여기 조각을 색칠하는 거죠. 야, 그런데 나는 여기를 알 수 있는 거지. 여기 모르지, 그치? 여기 일단 알 수 있는 거 챙겨와야 돼. 알 수 있는 거 얼마였어? 아까 한 거 같아. 얼마지? 이렇게 돼. 그런데 오른쪽 저 조각은 어떻게 구해? 넓이. 그렇지. 0.5에서 뺄 거죠. 자, 그러면 원래 0.5에서 0.3413을 이렇게 빼는 거죠. 자, 이거 뺄 때 선생님 이렇게 빼요. 여기다가 4, 9, 10을 쓰는 거죠. 미리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내림할 때 내려서 갖고 오자고 하나씩 갖고 온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점, 이때 뺄 때는 다 내렸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부터 써도 돼요. 1, 5, 8,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 0.5에서 0.3414 그러면 이게 4가 되고 10인데 이게 9가 되고 9가 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자, 얘 4, 9, 90 써버린 다음에 쪼르륵 빼버렸어요. 자, 2번 볼게요. 역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시를 낼 때 얘로 예시를 든 거지, 그치?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낼 때 그냥 심심해서 허투루 내는 문제 잘 없어요. 다 어떤 의도를 담고 있어. 앞으로 많이 볼 숫자라서 미리 익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요 가운데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도 풀어주고 시작할 거예요.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절대값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야.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어디까지? 1.96까지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풀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 가운데가 0이에요 1.96 오른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1.96 상품 왼쪽에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얼마인지를 찾아오는 거죠. 사실 지난 시간에 찾기도 했어요. 네, 얼마야? 0.4750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하나가 0.4750, 그럼 왼쪽도 0.4750. 그러면 합치면 얼마? 0.9. 선생님이 그랬잖아. 앞으로 95% 신뢰 구간 얘기할 때 1.96이라고 하는 저 Z값 키가 돼가지고 문제 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네. 자, Z가 압표준용기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확률을 먼저 알고 요거를 몰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똑같이 푸는 거야. 일단 그림 그려. 표준전기분포 곡선 그린 다음에 가운데다 0 딱 찍어놓고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큰 쪽이야.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어디를 색칠해야 돼? 오른쪽 색칠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A를 여기다 딱 놓고 오른쪽으로 색칠을 하기는 해. 근데 얘들아, A가 저기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 우리 체크 한번 해야 돼. A가 어디 있을 수도 있냐면 사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하면 A보다 큰 쪽이니까 어디를 색칠해? 오른쪽 색칠할 거지. 근데 오른쪽을 색칠하면 이게 값이 좀 크다는 거 느껴져? 얼마보다 무조건 커? 그렇지. 반절이 0.5인데 그거보다 무조건 크지. 근데 아까 여기 확률 보니까 어때? 0.5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내 A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응, 어디야? 여기가 있는 게 맞네. 그리고 그것보다 크니까 여기 조각 요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요 조각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0.0668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이 A 값을 찾으려면 151쪽 그 표를 이용을 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 0.0668을 찾아야 돼?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0부터 여기까지를 알고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얼른 계산해갖고 오는 거죠. 여기 얼마예요?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0.5에서 찾는 거예요. 0.5니까 4, 9, 9, 10에서 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빼주니까 얼마가 돼요? 0.4, 3, 3, 2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151쪽에 그 수많은 숫자들 중에서 0.4332를 찾으러 가시는 거죠. 근데 해본 것 같은 숫자는 좀 익숙해. 얼마예요? 네, 1.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은 1.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얘들아 너무 재밌지 않니? 이거 계산할 때가 제일 재밌어.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었어. 너무 재밌지 않아? 나만 재밌어? 나 너무 신나는데.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표준 정규분포 공산 그린 다음에 가운데 0 딱 찍어놓고 A 값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게 0.9938.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기억날 것 같아. 얘 어때? 겁나 큰 수지, 그지? 이거 1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큰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안다. A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봐. A가 있으면 얘는 왼쪽 색칠하는 거야, 오른쪽 색칠하는 거야? 그것보다 작다잖아. 여기 색칠할 거야. 이 땅이 겁나 큰 거야. A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이만큼 색칠된 게 0.9938인 거야. 의외로 많이 틀리는 데야. 이거 내가 틀렸다고 해서 하실 거 없어요. 애들 원래 되게 잘 틀려. 근데 왜 안 틀리는 것처럼 느껴지냐? 선생님이 되게 잘하는데 되게 막 쉬운 척하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오는 중인 거야. 알겠지? 자, 여기 0.9938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0.9938 151쪽 찾으면 있어 없어? 거기 제일 큰 게 0.4997인가 그래?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얼마니까? 0.5니까. 아하! 요 오른쪽 요만큼은 얼마겠구나? 0.4938이겠구나. 그러니까 151쪽에 가서 0.4938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와야겠다. 혹시 찾았어? 이쪽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찾아? 되게 잘 찾았나? 이렇게 주는 거지. 그래서 A는 2.5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와 여기 완전 숫자 계산. 너 앞으로 선생님 불렀더니 이렇게 침울한 표정하고 있으면 어떡해? 너 현하고 데이트할 때는 진짜 밝고 명랑한 표정이었잖아.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람 차별할 거야? 대답도 안 하네? 자, 그래서 방금은 우리 표준화 다 시킨 거 가지고 있지, 그치? 근데 실제로는 표준화 한 번 주겠어요? 잘 안 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 넘어가는 것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어제 증명해서 보여준 거 있잖아, 그치? 그거 다 다시 한번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예제 2번을 풀면 돼요. 짜잔. 다음에는 희종이를 앞으로 부르려 하고 현이를 앞으로 불러야겠어. 그지? 현 어떻게 생각해? 아, 왜 나를 싫어하는 건데? 싸움하는 거지. 랄랄라. 아이고, 이거. 그렇게 안 풀었으면 좋겠어. 그거 써야 돼, 앞에. 써버려 돼. 자, 예제 2번. 자, 천천히 풀 거야. 자꾸 식을 서버로 타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 간단해서 숫자 몇 개만 써도 답 나오는 거 나도 알아. 선생님 너보다 더 잘해. 알겠어. 근데 항상 서버로 타는 거야. 어떻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서 70의 5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보고 뭐 구하라고 했냐면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x가 70 이상이고 8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70에서 80 사이인 거, 자,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151쪽은 뭘로 바꿔야 돼? Z로 표준화해서 바꾼 다음에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도 바꿀 거예요. 자, 표준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운데다가 Z 딱 써주시고, 자, 우리 여기다가 다른 방법에서 해가지고 써있어. 표준화하는 식이 뭐였어? 시그마분의 x-m이지. 자, 그 x값의 범위가 70이랑 80이 있는 거야. 기준 양 끝값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x-m을 시그마로 나눈 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 x가 누구냐면 얘를 말하는 거야. 70.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빼주냐면 m 뭐야? 그렇지, 평균 70 여기 있는 거. 70 빼주는 거야. 그럼 여기 누구 들어가야 돼?
표준 편차 5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이쪽에 누구 들어가야 돼? x-m을 시그마로 나눈 게 들어가요. x가 누구라고? 8c. 그걸 누구로? cc. 그걸 누구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럼 p. 자 이거 계산하니까 0. 얘는 2.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려야 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 가운데 0이 있어요. 그럼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네. 그리고 그 사이니까 얘는 그 151% 이용하는 그거네요.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 얼마더라? 아까 되게 많이 했던 숫자인데 그치? 0.477. 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 자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 얘는 그 옆에다가 그냥 선생님이 풀게요. 싫다는 지우기가 귀찮으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번에는 x가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20의 10제곱 뭐 이거 써있으니까 굳이 한 번 더 안 써도 되기는 해. 자 요거를 따르고 있어요. 내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 106 이상 142 이하 요걸 구하래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표준화를 해야 151쪽 표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Z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바로 쳐주고 요 왼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x-m을 시그마로 나눈 거. x 누구야? 106 m. 그렇지 여기 120 시그마. 오케이. 자 여기서 x 140 m 시그마.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확률. 자 이거 빼니까 얼마니? 이 정도 계산하셔야 돼요. 10분의 마이너스 14야 그지?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22 맞아요? 그럼 얘는 10분의 20이니까 2.2. 선생님 이런 숫자도 나와요. 네 당연하죠. 자 얼른 가서 찾으세요. 자 근데 찾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 그림 좀 작게 이제 그려도 돼. 자 얘는 오른쪽에 2점이 있을 거고요. 왼쪽에 마이너스 1.4가 있었겠죠. 우리는 각각 구해와야 된다는 거 알지? 자 그러면 2.2부터 구할래? 2점이 얼마예요? 0.4 1, 6? 6이? 사실은 이거 한 명이 대답해줘야지 잘 안 돼.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4 0.4 9 이렇게. 그래서 얘를 천천히 더해주면 되죠. 얘는 항상 1은 안 넘어요. 절대. 끝에서부터 더해요. 3 6하고 9야. 얼마야? 15. 손가락 쓰세요. 15. 그 다음에 1하고 8 9인데 이거 있었어. 10. 그 다음에 4하고 4 8 9 953. 손가락 써야 돼 얘들아. 안 쓰면 안 돼. 하나씩 올라가는 거. 세 번째. 되게 귀퉁이네. 그래도 풉시다 여기서. 자 이번에는 또 똑같은 문제. 확률인데 x가 135 이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표준화 z. 이 한쪽에 있으면 그 한쪽만 해주면 돼. 알겠지? x-m을 시그마로. 자 x가 130 m. 아직 이 문제 풀고 있는 거야. 120 시그마. 오케이. 그럼 얘는 p z는 이상 누구? 10분의 15 1점. 그럼 옆에다가 또 그려. 가운데 0 1.5. 자 항상 중요한 거 색깔을 잘 칠해야 돼. 우리가 되게 잘하는데 실수 많이 해 애들. 막 마음이 막 급한가 봐. 1.5 자 이상이지. 그럼 어디? 오른쪽. 여기 조그마한 조각. 자 이 조각을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0.5에서 빼야 되는 거죠. 어디를? 여기 얼마지 이거? 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4, 9, 9, 10에서 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0.066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 와 신난다.
완전 정복해버렸어. 자, 우리는 이걸 잘하네 했는데 실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아직도 할만해. 자, 그래서 이 통계당원이 이 정규분포 이렇게 본격 들어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그 확률과 통계 시험지가 굉장히 글자의 이 빈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글자가 되게 많은 영역에 적혀 있어요. 말이 많아, 길어.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래도 쫄지 말아라. 왜? 통계 단어는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매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70, 표준 편차 40g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농장에서 생산된 한라봉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한라봉의 무게가 250 이상 280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읽고 뭐 해야 돼? 정리하고 식 세우고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봐봐. 앞에처럼 무엇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 안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 지금 너네 뭐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네. 한라봉의 무게. 그래서 여러분 x를 뭘로 잡았는지 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네 문제 풀 때 이거 잘 표시 안 하고 하거든. 표현하는 거예요. x는 한라봉 한 개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요 누구를 따른다라고 했냐면 누구를 따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 어떤 정규분포? 평균이 270 그리고 표준 편차.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확률은 어떤 거냐면 어떤 확률을 확인하고 싶냐면 이 x라고 하는 한라봉의 무게의 값 얼마 이상 얼마 이하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이걸 찾는 거야. 좋았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그 애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 얘를 뭘로 바꿔야 돼? Z로 바꿔줘야겠죠. 자, Z는 어떻게 돼요? X-M을 시그마로 나누는 거야. X가 누구야? 250. 자, M. 여기다 표시한 거. 270. 시그마. 좋아. 자, 이쪽. X. 평균. 270. 그거를 누구로? 40. 좋아. 자, 그러면 이제 P 하고서 계산해야 돼. 이거 얼마예요? 40분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 Z. 자, 얘는 뭐예요? 네, 40분의 10이에요. 그죠? 4분의 1이에요. 그거 얼마예요? 0.25예요. 이렇게 써줘야 돼. 그리고는 옆에다 빨리 그려야지. 표준 정규 분포 곡선 가운데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0.5부터 어디까지? 0.25까지. 아, 여기 따로 구해가지고 더하겠죠? 자, 왼쪽 체크 0.5까지 얼마? 얼마? 자, 그 다음에 0.25까지 얼마? 0.987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끝자리부터 더하세요. 5하고 7, 2 하나 올라갔어. 자, 1하고 8, 9, 0 하나 올라갔어. 9하고 9, 2, 9, 18, 19 하나 올라갔어. 1하고 0, 2, 2, 9, 0, 2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잘 구해놓고 계산 틀리면 진짜 속이 쓰려. 여기는 나중에 실수했어요. 그럼 되게 웃는 거 바보예요. 웃음이야. 그지?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 3번 다음이 이제 몇 번이냐면 요거 문제 5번 브릭스 뭔지 알아? 당구. 너네 모를까봐 왼쪽에 써있어. 브릭스는 당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하나로 과일 100g에 포함된 당분의 양을 뜻한다. 그래서 10브릭스는 100g에 당분이 10g. 그래가지고 롯데마트나 이런 마트 가보면 뭐 멜론 같은 거 살 때 12브릭스가 뭐 이렇게 보장되는, 그러니까 그거 이상 되는 그런, 왜 뭐 샀는데 맛없으면 안 되잖아. 수박 같은 거, 그지? 그래서
써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준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뭐라 해줄게요.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한 개의 강도는 평균이 12브릭스고요. 표준 편차가 2브릭스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중에서 당도가 13 이상인 것은 전체의 확률이 아니라 퍼센트를 물어봤다. 그런데 퍼센트도 사실은 확률인 것하고 똑같은 거죠. 왜? 전체 중에 얼마의 100을 곱한 게 퍼센트니까. 전체 중에 얼마는 우리가 말하는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확률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얘는 확률 변수 x 따른다 이렇게 갈 건데, 자, x 뭐가 x야? 배 당도 알겠지? 당도. 자,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라고 쓸게요? 12.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잘했다. 자, 문제 이제 씁시다. 배 중에 당도가 14. 오케이. 당도가 14 이상인 것. 요거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우리는 x를 z로 바꿔야 돼. 이게 한쪽에 있으면 한쪽만 표준화해주면 돼. 자, 이렇게 이상 표준화 x-m을 시그마로 나눈다. x 마이너스 평균 12 시그마. 그렇지. 근데 이게 얼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0.5 이상입니다. 자, 항상 제발 부탁 그려. 가운데 0이야. 그지? 자, 0.5는 어디 쓸 거냐면 당연히 여기 있겠지. 자, 어디 색칠해야 돼? 잘하네. 그래서 여기. 자, 얘는요. 내가 구해온 거를 뺀 나머지 부분이다. 자, 구해온 거 얼마? 0.00 얼마? 1915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얘는 누구에서 빼야 되는 거야? 그렇죠. 4, 9, 9, 10 이렇게 써놓고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 얼마가 돼요? 0.308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 잘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확률을 도경아 확률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뭐 구하라고 했지 아까? 퍼센트. 네, 지금 이게 뭐냐면요. 10,000개 중에 몇 개? 3085개가 지금 그렇게 달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거를 퍼센트로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구하는 것보다 여기가 쉽죠?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30.85% 단위까지 퍼센트라고 하면 퍼센트 딱 써야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계산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조인우가 선생님 때려봤어요, 여러분. 수업 길게 한다고. 와씨. 내가 더 할 것 같으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 자, 옆으로. 자, 이렇게 돼요. 우리 20분에 끝나나? 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한 꼭지, 두 꼭지 정도 더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단원이 하나 끝나요. 중단원 숙제 나갈 거고, 그다음 여러분 발표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도 시간 되는 대로 되게 열심히 빡세게 수업을 나갈 거니까 좋을 생각 하지 말고 각오를 단단히 다지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